저는 남자에 대한 경험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스토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많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술학교를 졸업했지만 졸업 후 갖게 된 직업은 관리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를 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창고에서 재고 파악과 정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취직 후 한 친구와 자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저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회사 사정에 밝아서 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팀입니다. 46살에 엄마 집 지하실에 살고 있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고 자신이 과거에 폭주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형 트럭을 모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밥을 사주겠다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마디 말과 함께 저에게 점심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랑 비슷한 나이일 때 직장 동료가 밥을 종종 사주곤 했어. 너가 여유가 있을 때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줘. 그리고 내가 밥을 사는 건 미래의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대가라고 생각해. 그는 이 지역의 유명한 음식점을 많이 알았고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어울리게 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 무렵 제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고 그래서 저는 그중 몇 마리를 팀에게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새끼 고양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기다렸고 새끼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와 잘 어울렸으며 매우 얌전했습니다. 그는 새끼 고양이를 귀여워했고 항상 그녀와 그들의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곤 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약 1년 동안 그와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데이트 프로필을 만들라고 조언해줬지만 그는 자신의 나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여성들 혹은 훨씬 더 어린 여성들 모두 외모를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팀은 그렇게 매력적인 남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저분했고 게다가 과체중에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굵고 거친 검은 머리, 웃으면 앞니에 큰 틈이 유독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죠. 그는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 얼굴에 점이 많았고 피부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저는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제 생일날 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초판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사준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잃어버린 그 책을 빌려주고 저도 친구의 책을 빌렸는데 결국 제 친구는 제 책을 잃어버렸죠. 정말 다정했지만 그 선물들을 받았을 때 좀 이상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그때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종종 그는 맥주 한 상자를 들고 나타나서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 회사 주차장에 있는 그의 트럭에 앉아있을 때 그는 저에게 자신이 저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지 않냐라고 대답했더니 제 남자친구와 저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팀, 나는 너를 친구로서 아끼지만 난 너를 남자로 보지 않아. 팀은 사랑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난 널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돈도 많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전혀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트럭에서 내려 문을 꽝 하고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후 저는 남편, 당시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올 걸 미리 경고했고 남자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까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고 음식이나 그가 주는 선물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팀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지만 팀은 그 고백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팀의 전화를 무시했지만 팀은 계속해서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전화를 받고 그에게 그만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자기를 싫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고 그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전화를 즉시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새끼 고양이를 숲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겠다던지 그냥 밖에다가 버려버리겠다고 음성 메일을 남겼습니다. 팀은 새끼 고양이를 보면 내가 떠올라서 그 고양이가 죽이고 싶을 만큼 밉고 고양이를 학대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그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오히려 그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팀은 다른 동료를 통해서 제게 연락을 시도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난 것 때문에 그가 상처받았다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를 바꿨고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팀이 제 새 번호를 찾아냈고 이 끔찍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드디어 소울메이트를 찾았어.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기가 죽는 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왜 죽어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한데 그 수술은 그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팀과 저는 1년 전에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성적으로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전화에서 임신한 약혼자에게 저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알려주면 한번 보자라고 말했죠. 이때 저는 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팀도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연히 동시에 부모가 됐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전화번호를 또 바꿨습니다. 이 악몽은 그가 한밤중에 나타나 우리를 찾아온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한 상자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그 음흉한 미소로 웃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저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찾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었고 그가 한 말들이 어디서부터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에게 한마디 하자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